제 생각에 강경윤 기자는 이 기자가 존재하는 이유를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 하나 뭐 인생 조져버리는 게 뭐 지가 존재하는 이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그랬으니까. 안녕하세요. 열 번째 남자입니다. 오랜만에 강경윤 기자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매일 네이버에다가 강경윤 기자를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라고 할까나? 여기를 매번 들어갑니다. 강경윤 기자가 하루에 이제 기사를 5개씩 씁니다. 꼬박꼬박 쓰는데, 아니 뭐 대부분 뭐 딴 거 뺏기겠죠. 근데 가끔씩 뭐 단독 같은 것도 올라오고 또 누구 하나 조지려고 생각하나 이런 걸 또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이 강경윤 기자 밑에 기자가 존재하는 이유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자들은 기자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이 중립적으로 뭔가 이 사실관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할 테지만 제 생각에 강경윤 기자는 이 기자가 존재하는 이유를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 하나 뭐 인생 조져버리는 게 뭐 지가 존재하는 이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그랬으니까. 한 3일 전에 이제 5개 또 기사 중에서 이 두 번째 거 제가 네모 쳐놨죠. 이게 좀 특이해가지고 이걸 좀 가져와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형외과 측 진료상 과실없다. 강학두 극단 선택 암시 그래가지고 저 강학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저 사람 그냥 게이 유튜버입니다. 게이 LGBT. 아니 유튜버 얘기를 강균 기자가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거 뭔가 설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이게 강경윤 기자의 첫 기사고요. 2022년 8월 9일 오전 9시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강학두라는 유튜버가 이제 성형 수술을 했어요. 코 수술을 했는데 뭐 부작용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썼는데 이거를 이제 기사로 썼다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게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다가 강학두가 썼다는 거예요. 이게 네이트판이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튜버가 네이트판에다가 쓴 걸 그거를 지가 뭔데 그걸 기사로 씁니까? 아니 네이트판을 이렇게 탐닉해가지고 그걸 기사로 쓸 정도의 인간입니까? 강경윤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거를 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일기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응?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쓸 일이 없잖아. 뭔가 또 하나 조질 궁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지. 결국엔 저 병원을 조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아니 이 기사 이후에 강학두라는 유튜버 이 사람이 커뮤니티에다가 이거 링크를 걸었어요. 이 링크가 강경윤 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코가 녹아내리고 있어. 이게 오전에 올렸던 기사예요. 기사를 추천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뭐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를 뭐 만들어 놓겠다. 뭐 패소하더라도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강경윤이랑 이진호가 이제 어떤 연예인을 잡고 이렇게 깔 때 티키타카 하면서 이렇게 까잖아요. 이슈를 부풀려야 되잖아.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강학두랑 강경윤이랑 친한가? 둘이 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짜고 친 거 같잖아. 게다가 이 커뮤니티 글을 읽고 나서 오후에 또 기사를 써요. 성형외과 측 진료상 과실 없다 대 강학두 극단 선택 암시 이렇게 씁니다.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어쨌든 병원이랑 이 강학두란 유튜버가 싸우는 거잖아요. 난 과실 없다. 이거 병원 측 과실이다. 이렇게 싸우는 걸 거라고. 근데 제목에서 보듯이 노골적으로 강학두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학두가 극단 선택을 암시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극단 선택 이러면은 이 뇌가 그냥 녹아내려요. 그냥 막 완전 그냥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누가 나는 극단 선택까지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새끼 나쁜 새끼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대부분 그래. 마녀 사냥하는 애들이 극단 선택을 할 리가 없어요. 그냥 하는 얘기라고. 그냥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제가 다뤘던 거 김가람 사건 여기서도 유언서 이 피해 호소인 측 변호사도 제일 위에 보시면 결국 자살 시도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러잖아요. 진짜로 자살 시도를 한 게 아니라고 저게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냥 불쌍해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 저렇게 제목에다가 극단 선택 암시 저렇게 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한쪽에 치우친 거야. 결국은 저 의도가 뭐 병원을 조지겠다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저 강경윤의 두 번째 기사는 8월 9일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 강학두 사건이 뜬 건 8월 11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8월 11일에 이제 중앙이랑 뭐 조선 이런 큰 신문사에서도 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강경유는 이 11일의 기사를 쓰질 않습니다. 아니 지가 거의 제일 먼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왜 후속 보도를 쓰지 않냐 이거야. 그게 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강경윤이 후속 보도를 쓰지 않는다면 생각나는 건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내 빼는 거야, 내 빼는 거. 빤스런의 느낌이 들잖아요. 이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강학두가 수술에 코 녹아내려 이러니까 병원이 야 관리 잘못이다. 야 강학두가 오히려 돈 달라고 협박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강경민이 빤스런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언론 플레이해서 병원 조지려고 하다가 알고 봤더니 병원이 선이고 강학두가 악이었던가.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기사를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후속 보도를 안 하니까 지가 거의 제일 먼저 썼는데, 응? 그러니까 매번 기사를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요 우선 기사를 좀 볼게요, 내용을. 아니 그러니까 원장이 이게 전문 앱에다가 장문에 글을 올렸대요. 아니, 수술 당일부터 상처 부분을 건드리고 비비고 코를 푸는 습관이 있어서 회복이 계속 더뎌졌다. 아니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라이브를 켰대요. 그동안 코를 만지는 게 아마 영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한테. 그러니까 원장한테 유리한 정황이잖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현재 환자는 염증이나 괴사가 진행되는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치료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당장 방송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을 해가지고 매달 생활비 지원도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상황은 맞는데 그렇다고 코가 괴사해서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치료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뭐 방송해야 되고 생활비 달라고 하니까 생활비까지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강학두는 했습니까? 다음 볼게요. 강학두가 보상금으로 5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고 근데 병원장은 거기에도 합의할 의지가 있대요. 근데 5천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뭐 보험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건 맞으니까 치료 중이지만 돈을 달라면은 돈을 주겠다라는 얘기도 한 겁니다. 근데 유튜버는 그 답변을 받은 날에 바로 저녁 방송과 언론 보도를 시작했다고 하고 무리한 요구와 일단 비방부터 하고 최대한 병원에 피해를 입혀가지고 상식 이상으로 이 보상금을 요구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성형수술 쪽에는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걸 부추기는 변호사들이 있고 빠른 합의 후에 또 다른 피해가 올까봐 시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장도 이 유튜버를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강학두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당 성형외과의 이름을 공개를 했고 부작용 사례를 제보받습니다. 그리고 40명을 모았답니다. 그러니까 뭐 오픈 카톡 이런 데다 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를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보면 알잖아요. 성형외과 이름을 영향이 있는 유튜버가 커뮤니티에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을 모아서 같이 뭘 하겠다 이런 거잖아. 그러면 강학두가 악입니다. 악.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반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저 유튜버가 내 코가 썩어가고 있다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뭐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이렇게 알고 보니까 뭐 할 거 다 해줬네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강경윤 기자한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네가 그랬잖아. 기자가 존재하는 이유를 기억한다며. 야, 기자는 좀 중립적이고 어떤 사건을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지. 왜? 아니 기자잖아. 그냥 쓰다가 야 이거 좀 겪어보니까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이러고 그냥 기사를 안 쓰면 안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기사를 안 쓰면 야 나는 원래 이 병원을 조지려고 한 건데 병원 잘못이 없었네? 이런 걸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수치입니까 그게? 그걸 기자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강경유는 항상 보면 그래. 이 나쁜 사람 편에 서 가지고 착한 사람을 조지려는 그런 식의 기사를 자주 쓰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야 본성이 못 돼가지고 그런 건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몇 명 나락 보내면 그게 그냥 신나? 아니 그러니까 이 사실 파악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좀 선의 편에 서고 싶잖아요. 왜 항상 악의 편에 서려고 하냐?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